네, 이제 키움 ETF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장님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 네. 상품 이야기를 해볼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 네네. 오늘 어떤 상품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너무나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네. 네. 저는 오늘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라는 상품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AI 그리고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하고 AI는요 투자 안 하면 손해입니다. 네. 물론 아무도 모를 때 먼저 들어가서 가는 게 맞지만 이거 개인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물타기보단 불타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작하기 전에 테마를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AI 투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필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먼저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AI는 최근에는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은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 메가 트렌드 이런 용어들이 주로 이제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죠. 좋은 이야기는 그냥 다 갖다 네,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고 이제 산업에서 또 굉장히 유망한 쪽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잘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9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 혁명, 그러니까 IT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정에 PC가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 통신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저희가 생겼어요.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돌이켜보면 20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나도 센세이셔널한 정말 기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C가 여기 안으로 들어온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AI 시대가 왔다. 사실 이제 AI라는 단어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 나왔던 단어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AI라는 단어가 와닿았던 부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이 알파고가 이제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AI 시대가 도래를 했구나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저희한테 좀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결국 핫한 키워드가 된 거는 작년 초였죠. 이제 챗GPT가 출시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AI? 이제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피부에 좀 와닿는 이런 산업이 됐구나라고 인식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제는 AI는 특정 산업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각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통신, 자동차, 로봇, 의료,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AI랑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이 산업들의 성장성은 AI와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AI는 향후 이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옛날 그 컴퓨터 시대 때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네. 그때 20몇 년 전에 그 그린 컴퓨터 그런 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나갖고 제가 그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잠깐 하나 드려볼까 해요. 그 아까 컴퓨터 시대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네.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완전 다 훅 꺼졌습니다.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때는 인터넷은 보급됐지만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닷컴 버블 때하고는 이 IT를 접속할 수 있는 이 그 접근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좀 버블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AI 버블과 닷컴 버블 다를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사실 그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버블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현재 알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봐야지만 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PC라는 게 보급이 되긴 했지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가정에 PC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PC가 있었다고 한들 모든 주식시장의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서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이렇게 다 전파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깜깜이 투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다네? 그럼 사야지. 이런 투자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지금은 제가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아,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산업이 유망합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집에서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투자 정보에 대한 굉장히 손쉬운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기가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시절, 저희 부모님 시절의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당시에만 해도 뭐 90년대겠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왜냐면 뭐 전화 주문하고 뭐하고 복잡하고 시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 위주로 했는데, 그 국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알 수 없고, 증권가 가서 앉아있어서 창고에서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이렇게 세모 위아래로. 맞습니다. 네. 계속 그거 보면서 하시고,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모닝 뉴스 보도되면 그때나 잠깐 보도된다고. 국장 전날 지수도 이제 다음날 아침 뉴스에 주로 보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장 정보 접근이 늦는 개인 투자자들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버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무래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나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보 싸움도 더 치열해졌을 것 같아요. 결론은 맨날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 AI 관련 산업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작년부터 이제 쭉 이어온 키워드거든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2024년에는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는 있지만 이 AI 관련된 산업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AI 자체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지금 면면을 살펴보면요. 지금 모두 다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기술을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미국 거예요. 네, 전부 다 미국 거예요. 다 미국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AI 자체 투자만으로는 지금은 사실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AI를 가지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은 어디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상품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착안을 했었는데, 자, AI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뭘 검색을 해요. 또는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다 모아요. 중앙 서버로 모아요. 그래서 그 중앙 서버에 다 모으고 있다가 이거를 학습하고 연산하고 추론까지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AI 기능의 요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얘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은 뇌가 있잖아요. 근데 PC는 뇌가 없잖아요. 요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핵심 기능이 반도체였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작년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반도체가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 갑자기 반도체가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렸나? 봤더니 AI 덕분이네? 자, AI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추론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도 좋지만 기존의 반도체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고성능, 고효율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네, 요런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도체를 새로 만들어야겠네? 그거 누가 잘 만들어? 엔비디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 떠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졌거든요. 결국 과거에 1800년도에 보면요, 미국에 골드러시라는 게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금광을 캐면서 이제 뭐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서 미국 땅을 발견한 이후에 금맥이 발견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 채굴업자들이 미국에 몰려들어서 금을 채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금을 많이 캤던 사람 중에 저희가 지금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금을 캘 때 금을 채굴하시던 노동자분들이 입었던 바지가 혹시 아세요? 리바이스 이야기. 리바이스. 맞아요. 그 스토리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기업이요. 금을 캤던 기업이 아니고요.
금 채굴업자에게 바지를 제공했던 리바이스만 지금 맞아요. 살아남아서 네, 청바지가 살아남았어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맞습니다. 그 있는 얘기. 그런 수혜 산업을 저희는 꼽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결국 가장 첫 번째로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리바이스 청바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산업이 뭐 뜰 거다 해도 단면적으로 그쪽만 보면 안 돼요. 그거에 파생된 이야기나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 센세이션하고 재미있는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